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민. 터치하셔서 앱에 있으면 검색이라는 글자를 터치하셔서 자, 상단에 구글 번역기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맨 위 거 말고 두 번째 거, 맨 위 거는 자세히 보면 스폰서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광고가 좀 많이 뜬다든지 하는 게 스폰서입니다. 자, 밑에 G자와 한문 뒤에 문자가 같이 되어 있는 구글 번역기,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열기고요. 이 구글 번역기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는 우리 선생님들은 앞에 영어고 뒤에 한국어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처음 설치하면 앞에 영어고 뒤에 한국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글에 가입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다, 휴대폰을 가입할 때 해놨기 때문에 얘가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권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첫 번째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요 앞에도 상관없고요, 뒤에도 상관없고 한번 영어나 한국어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하고에서 하지 않고 구글 번역기에서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 세계 언어가 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있는 중에 한국어가 써 있긴 하지만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애는 이 나라 언어를 쓰려면 다운로드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없는 애들 있죠. 없는 애들은 내가 터치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어디 여행 가실 때 그 나라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면 공짜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내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한국어가 있는데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고요. 영어 빼놓고는 다른 걸 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그냥 젤로 많이 쓰는 게 한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찾으면서 기억니은 순으로 됐거든요. 한번 찾아서 옆에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한번 받아봐 주세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상단에 이렇게 뜨는 폰도 있고요. 안 뜨는 폰도 있습니다. 자, 첫 화면으로 오면 이게 뭐냐면 출발지 언어, 여기가 도착지 언어요. 출발지 언어, 도착지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사람이고 이게 번역해주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말하는 사람, 이게 번역해주는 사람. 번역 언어.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에 한국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 얘기할 때는 여기가 외국 사람 언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요 가운데 화살표로 하면 빠르게.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해놓으시면 내가 한국어로 얘기할 테니까 네가 영어로 얘기해줘.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텍스트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글자로 쓰면 가르쳐 준다 소리예요. 내가 한국어로 쓰면 영어로 해석을 해준다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텍스트 입력에 우리 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썼던 게 있어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자,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배우고 싶은 그 나라에 갈 때 배우고 싶은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스펠링으로 이렇게 써주는데 내가 들어볼 수가 있어. 원어민 발음으로. 밑에 이 스피커가 있어서 그렇죠. Have a nice and happy day.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공부하실 때 쓰라고 말씀드려요. 앞에 제가 화살표 누르니까 다시 테스트 입력이 나온 거예요.
사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글자 써서 막 보여주고 뭐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 텍스트 입력은 공부할 때 쓰시면 되고요. 아, 요렇게 보면 요 연필 모양이 있는데 얘는 손가락으로 내가 화면에 쓰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요거는 되게 권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쓰기에는 글씨체도 안 이쁘고 자, 터치해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기에 쓰세요에 여기에 쓰세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안만 썼더니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이걸 쓰려고 지금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전 요 손가락은 자판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글씨체가 명필이면 좀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노트 같은 경우는 펜이 있으면 펜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화살표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게 자, 나오시면 자, 텍스트 입력이라는 건 우리가 집에서 외국어 나가실 때 소소한 것 좀 배우고 싶으면 여기서 미리 배워 갖고 가시면 좋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여기가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내가 한국어로 얘기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언어로 얘기해줘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자, 요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자, 렌즈라고 나옵니다. 렌즈. 내가 한국어를 비치면 한국어를 다 영어로 바꿔줘요. 카메라에 놓고 찍으시면 지금 한국어를 뭐 했는데 이렇게 영문으로 다 바꿔줘요. 아,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전체 번역. 자, 텍스트 전체 선택 하시면 자, 아유, 얘는 안 들리네. 자, 요렇게 될 경우 지금 듣기 있어서 듣기로 들으면 돼. 근데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내가 지금 들으면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If a student refuses to take a non-face-to-face class or is unable to do so, 그렇대요. 원본 요 상단에 번역에서 원본으로 넣으면 한글로 다시 한글도 하단에 듣기를 누르면 SAMSUNG 수강생이 비대면 수강은 요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번역됨으로 누르면 요 위에 번역됨으로 누르면 영어로 들어보실 수 있고 원본으로 누르면 자 그러면 한글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걸 거꾸로 놓으셔서 왜 안 되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거꾸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찍은 게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놓으셔야 되고 번역됨에 있으면 영어로 나오고요. 이거를 지금 번역 홈으로 보내기 그러면 이게 한국어로 또 나와요. 한국어로 전체 선택.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이거를 영어로 보려면 복사해서 넣으셔야 돼. 자, 놓으니까 한국어로 놓죠. 그래서 되돌아오게 하면 이게 또 카메라가 꺼져 버려요. 자, 다시 카메라를 딱 댔을 때 바로 사실은 이렇게 영문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사진 찍지 않아도 카메라만 딱 대면 영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비친 부분이. 근데 전체적으로 잘 보겠다 할 때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메라는 그렇게도 사용을 하시지만 자 외국 여행 가실 때 메일 받으시죠? 메일로 이렇게 약관들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한국어로 주면 참 좋은데 외국어로 와. 외국어로 오고 나면 이거 번역하기가 참 나는 그래서 대충 그냥 아유 사인하라니까 사인하고 뭘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카메라로 찍거나 메일을 캡처를 하세요. 그러면 본인 갤러리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얘가 갤러리예요.
얘가 갤러리. 그래서 여기 갤러리를 터치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딱 번역이 돼버리죠. 그러면 외국에서 받은 건 영문으로 받았으면 이걸 거꾸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완전 번역해서 얘가 들려주니까 이게 약간이 무슨 약간인지 알겠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영문이 있는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영문에다 놓고 내가 영문을 지금 너한테 보여줄 거니까 내 나라 한국어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를 딱 터치를 해서 보여주면 순식간에 한국어를 바꿔버리죠. 자, 한국어로 바꾸는데 요 위에는 원래 한국어라 얘가 전혀 얘가 똑똑해서요. 지금 네가 보여준 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이렇게 지가 구별을 해서 영어만 딱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마이크가 있죠. 영문을 한국어로 들려줘라 그러는데 발음이 시원찮으면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시원찮으면 못 알아들어서 제가 혀가 약간 짧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짧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문에 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글에 놓고 하면 조금 인식을 해요. 마이크를 터치하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또 그러면 아까 글자 써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말로 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다. Hello, it's a good time. 그죠? 내가 위에 한국어로 얘기했더니 영어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럼 텍스트로 물어보지 말고 공부하실 때 마이크에서 얼마예요? 물어보면 여기 밑에 얼마예요? 써야겠죠?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위에 또 보시면 영어로 뭐가 써 있어요. 영어로. 이거는 우리가 영문 배울 때 파닉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외국 사람이 이걸 보고 그대로 읽으면 혀 꼬부라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어요? 걔 중에 아니 이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건 뭐예요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앞에 화살표에서 나오시면 자, 대망의 대화로 가겠습니다. 대망의 대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깜빡거리고 별 모양으로 막 돌아가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정지가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딱 터치를 하면 요 상태실 거예요. 요 상태. 가운데 마이크가 하나 있는 상태. 이거는 얘가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지 영어로 얘기하는지 한국어로 얘기하는지 영어로 얘기하는지 네가 알아서 좀 체크해서 해줘라 할 때 여기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자,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좀 뭐가 있냐면 자. 이 사람 말하는 게 어느 나라 건지 얘가 고민을 좀 해야 돼. 찾기 위해서. 한국어인가 영어인가 그래서 얘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일단 가운데 놓고 자 본인들이 한국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한번 내가 아는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본인 폰에서. 자, 요 마이크를 누르고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보여드리려고. 자, 제가 분명히 한국어로 사랑해 할 때는 얘가 정확하게 영어로 love 했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 발음이 시원찮았던 거야. 그랬더니 한국어도 love, 영어도 love.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된다고. 발음이
그렇죠. 자,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한국어로 내가 영어로 알러뷰라고 했으면 얘가 한국어로 사랑해를 해줬어야 돼. 근데 안 되잖아. 일본어는 내가 좀 되나 봐. 했더니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해주잖아. 영어에 넣고 했더니 똑같이 알러뷰인데 한국어에 넣고 이렇게 일본어에 넣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건니치와 하는데 제가 일본어로 건니치와 했더니 안녕하세요 딱 해갖고 한국어로 보내요.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게 일본어는 악센트가 있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건니치와 그러면 얘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할 때 건니치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선생님 마이크 건니치와. 상담할 때 결벽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얘를 터치를 해야지. 그냥 말했어요. 좋아해 주세요. 마이크만 하라고. 건니치와. 항상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 가운데 별을 한번 터치를 하시면 마이크가 두 개로 쫙 갈라져요. 그러면 내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한국어 밑에 마이크, 영어로 얘기할 때는 영어 밑에 마이크. 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마이크 하나일 때보다요. 마이크 하나일 때보다 내가 한국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 얘를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마이크 모양이 나왔을 때가 정지입니다. 자, 요 상태는 지금 말을 하면 영어로 바꿔줘라 요 상태고요. 다시 얘를 터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태는 얘를 했을 때는 자, 영어로 얘기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알아요. 마이크 이 구글 번역기를 딱 펴놓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순간 그분도 알아요. 상대방도 마이크가 두 개구나 알죠? 그래서 내가 이거 터치하고 얘기하고 딱 누른 다음에 그 나라 언어로 들려주고 아까는 바로 나오더니 참 그리고 영문 딱 터치하면 이제 얘기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제스처들 있죠. 나중에 뭐 하실까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카메라 기능은 무조건 한국어로 외국어를 내가 읽을 수 있게 한국어로 바꿔줘라. 여기는 그 나라 언어를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갔으면 중국, 일본에 갔으면 일본, 뭐 영문권에 갔으면 영어.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줘라. 요렇게 놓고 쓰시는 거다. 카메라는. 자, 번역기는 지금 되돌아오기 하셔서 닫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 버튼 눌러서 닫으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되돌아오기 하니까 앱스 화면으로 바로 이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라고 해서 한번 모바일 팩스 그러면 요렇게 생겼는데 하나 팩스 말고 밑에 모바일 팩스입니다. 한번 터치해서 설치. 지금 저장을 할 땐 등록을 못 하셔서 없으시면 저장할 때 내 번호를 찾으려면 요 가운데 얘 돌아가는 거 있죠. 더보기가 나왔을 때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와요.
내 번호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나왔을 때 터치하면 광고고요. 더보기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터치하면 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자, 확인들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팩스 발송에 한번 놓으세요. 다시 팩스 발송이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내 번호는 당연히 그냥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시면서 앱증 사용에만 허용 요런 거 했던 게, 자, 모바일 팩스는요, 전화예요. 우리 이 일반 사무실에서도 팩스는 전화죠. 그래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쓰겠느냐 그런 확인을 해주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연락처고 문서고 모바일 팩스에서 다 봐도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들 해주신 거예요. 내가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 자, 그렇게 확인해 주신 거고, 팩스는 내가 전화 걸 때 내 번호 넣어요, 안 넣어요? 내가 전화 걸 때 내 전화번호 누르고 그거 전화요?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팩스는 그래서 내 전화번호는 안 넣으시고 상대방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름만 좀 있으면 자, 지금 다른 분한테 뭐 하시지 못하니까 자, 제 번호 다 넣으세요. 자, 요 상태에서요. 지금 현재 다 문서에 지금 돼 있으세요. 문서에. 자, 문서에 돼 있고요. 자, 자판이 올라와 있으면 자판을 살짝 내리시면 자, 사진, 문서 첨부가 있습니다. 얘는 모바일 팩스는 내 폰에 있는 애들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폰에 있는 애들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갤러리에서 한번 보낼게요. 갤러리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예. 선택을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만큼만 보낸다 소리예요. 지금 요 네모칸은. 그래서 이렇게 끌고 걸어서 사진 전체를, 여기는 밑에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V자 체크는 내가 이만큼만 자르겠다 소리예요. V자 체크. 예.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 사진을 하나를 갖고 왔으니까 지금 하나고요. 요 클립 모양은 더 갖고 올 때 터치하시면 더 갖고 오실 수가 있어요. 터치하는 대로 더 많이 쭉쭉쭉 늘려서.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 보낼 때 한 장만 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진단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진료비 상세 명세서 들어가야 되고, 뭐 입원해서 쓰면 입원 확인서 들어가야 되고, 요런 것들 진료비 영수증 들어가야 되고, 상세 영수증하고 또 진료비 영수증은 또 달라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가 카메라로 사진 찍어 놓은 걸 다 불러갖고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발송이라는 걸 터치를 하면 상대방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발송을 터치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저한테 발송했죠. 근데 요 수신 내역이 있고 발송 내역이 있어요. 수신 내역에 숫자가 뜨면 우리 선생님들께 저한테 바로 온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다들 보내는 중이에요. 발송 내역을 터치를 해보면, 자, 발송 중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도 아직 보내는 중이야. 자, 수신 내역에 2개 지금 들어왔어요. 2개, 3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4개. 발송 터치하셔서 자, 인물 배경 사진 있죠? 여기다 놓고 똑같은 사진을 지금 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예. 그래야
어떻게 틀리게 보내지는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게 틀리기 때문에요. 문서 사진인지 인물 사진 배경인지 그 다음에 신분증인지 신분증 보내주세요 그러면 꼭 여기 신분증에 넣고 하는데 얘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다. 자, 전에는요 한 통에 이거 우리 어디 가서 뭐 하려면 은행 가서 하나만 보내줘봐. 문방구 가서 100원 200원. 자, 전에는 이게 100원씩이었어요 맨 처음에 나올 때. 근데 지금은 공짜예요. 지금은 공짜시니까 마음 놓고 막 보내시고 쳐다보셔도 된다. 이 모바일 팩스는 아주 간단하죠. 지금 보내고 하는 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주의하셔야 될 게 꼭 요 위에 내가 보내는 게 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얘를 터치하면 문서, 갤러리 뭐 이렇게 있는데 문서를 보낼 것 같으면 문서를 터치를 하면 내 폰에 있는 문서를 다 갖고. 자, 또 하나 또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때 그냥 해갖고 한 장씩 여기 클립을 눌러서 안 하시고 거기서 한꺼번에 선택도 가능해요. 그럼 쭉 올라오죠. 그리고 더 하시려면 여기에 클립을 누르면 또 더 하실 수 있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잘못 갖고 나는 이걸 안 갖고 와야 되는데 잘못 갖고 왔네? 그러면 걔를 하나를 꾹 누르면 휴지통 보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게 굳이 카톡하고 차이가 뭐예요?